저와 함께 혈압관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최대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호흡법을 바꾸는 것으로 페이스 호흡법이라 합니다. 고혈압에 관해 흥미로운 점은 전체 고혈압 환자의 95%가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점입니다.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학계는 아직 고혈압의 원인을 모릅니다. 95%의 고혈압이 그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인을 알지 못한 거죠. 물론 치료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약물로 치료하는 법을 말이죠.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고혈압의 원인과 이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쉽게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면 혈압을 단 몇 분 내에 낮출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혈압이 상승하고 하강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동맥에는 압력 수용체라는 수용체가 있으며 이는 바로 뇌강까지 이어지는 신경계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압력 수용체는 동맥이나 정맥 속의 정보를 감지하고 이를 신경계로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에 의해 제어됩니다. 혈압을 보면 최대 수축기 압력을 나타내는 수축기 혈압과 최소 압력을 나타내는 이완기 혈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시 정상인의 수축기 혈압은 120, 이완기 혈압은 80입니다. 물론 이는 단지 평균일 뿐입니다. 혈압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축기는 140, 이완기가 90 이상이 되면 고혈압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이 압력 수용체는 무엇 때문에 혈압을 높이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수용체를 조절하는 전해질,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압력 수용체에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분을 덜 보유하여 혈압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압력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저염식은 실제로 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무기물인 칼륨을 섭취량을 늘리면 혈압에 대해 매우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데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칼륨을 늘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나트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4700mg의 칼륨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를 섭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충분한 양의 칼륨을 섭취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7잔 내지 10잔의 야채 주스를 섭취해야 합니다. 칼륨을 얼마나 잘 섭취할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쨌든 나트륨을 낮추는 것보다 칼륨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칼륨 혈증으로 알려진 칼륨 결핍 증상을 살펴보면 고혈압이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압력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점은 비타민 D의 결핍입니다. 비타민 D는 자율신경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고혈압, 특히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비타민 D만 섭취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비타민 D도 혈압 관리에 중요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부교감 신경계가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을 낮추려고 나트륨 수치를 낮추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당뇨와 혈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급증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사실 인슐린의 결핍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을 사용하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대사증후군의 핵심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지방간, LDL과 같은 지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합니다. 정제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칼륨을 고갈시킵니다. 칼륨을 늘리고 야채를 더 많이 먹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비타민 D를 복용하거나 햇빛을 더 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즉시 혈압을 낮추는 페이스 호흡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1분에 6번 호흡하도록 템포를 늦추는 것입니다. 1분에 6번 호흡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1분에 6번의 빈도로 호흡하면 신체에 있는 압력 수용체와 호흡이 동기화되어 혈압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를 높이고 운동 내성을 증진시켜 운동을 오래 견딜 수 있게 하고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가장 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호흡법이 좋은 이유는 저렴하고 빠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과체중인 사람들은 호흡 빈도가 빠른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호흡법이 혈압 조절에 좋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중에 운전하거나 집에 있을 때 간헐적으로 연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복식 호흡을 해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게 되므로 크게 힘을 주거나 지나치게 노력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하셔야 합니다. 즉, 호흡을 의식하지 않은 채 차분하게 숨을 들이쉬면 됩니다. 들이마시는데 5초, 그런 다음 5초간 내쉽니다.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1분에 완전한 호흡 주기를 6회 셈이 되며 이렇게 하면 압력 수용체와 동기화되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오늘은 페이스 호흡을 통해 자연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최대한 약을 쓰지 않고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